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따뜻한 봄 날씨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낮 기온이 17도에서 한 18도 정도 되는데 딱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라는 건 부동산 임장하기에도 좋은 날씨라는 뜻일 텐데요. 요즘 둘러보면 서울에 이 재개발지 정말 많죠. 슬쩍슬쩍 산책 삼아 또 건강 걱정하시면서 임장도 다녀오시고 무언가 결정하고 또 계획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신 2부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고민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라든가 심지어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적인 세테크 고민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부동산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우리 삶 속에서 뭐 뗄래야 뗄 수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세금과 관련된 규제책이 나오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더라도 우선 괜히 마음이 좀 위축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때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더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하고 있지만 또 자세한 투자 이야기,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4월에 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제가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저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4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역, 마포라든가 아니면 성동구, 아니면 광진구라든가 청량리 이런 서울에서 핵심이 되는 지역들을 많이들 선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이 되는 지역들 중에서도 2억대로 가능한 지역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의 핵심 지역 중에서 2억대로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구역 많은 정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4일, 4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7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릴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원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산성역 쪽에 2017년에 네. 산성역 자이푸르주를 매수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7년에 산성역에 있는 또 페리스톤을 매수를 했어요. 같은 해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한 9년이 지나서 네. 지금 양도소득세나 뭐 보유세 증가 같은 게 있어서 지금 5월달 안에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좀 걱정이 돼서 궁금하고 그래서 좀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 산성역 자이푸르지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같은 해에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아파트를 매수하셨는데 네, 네. 산성역의 자이푸르지오 아파트에서는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네, 산성역 이모가. 해리스톤 아파트는 전세 주고 계세요. 아니, 내년에 입주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셔가지고 예, 예,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예, 이거를 예. 좀 이제 세금도 걱정되고 앞으로 좀 어떻게 예, 해야 예. 하는지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성남에 있는 자이푸르지오랑 그다음에 해리스톤 아파트 이 두 개 가지고 있는 거 맞으세요?
예, 예, 예. 둘 다 2017년도에 매수하셨고 예, 예, 예. 지금 현재 거주는 여기 삼성 푸르지오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죠? 예, 예. 예. 그러면은 해리스톤은 예. 지금 그때 당시에 매수하셨을 때 조합원 거를 매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고민하시는 게 예. 어찌됐든 간에 2주택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2주택이 되는 것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 보유세라든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소유자는 그러면은 한 분이 아버님이 다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자이프로지오는 공동명이고, 공동명의? 예, 해린스톤은 이제 제 혼자. 이거는 우리 아버님 명의, 예, 예. 단독 명의네요, 그러면. 예, 단독명이. 자, 일단 그러면은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걸 매도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아니요. 자이프로지오를 매도. 지금 토지 허가구역 묶여가지고, 네. 저기, 해린스톤은 지금 안 되거든요. 어차피 거기를 입주권이라서 저거는 매도가 안 되실 거고. 예, 예, 매도가 안 돼요. 예, 그럼 자이프루지오를 매도하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야, 그거가 고민이신 거죠? 예, 예. 일단 우리 아버님 고민부터 해결을 해드릴게요. 예, 예. 일단 보유 더 하셔요. 아, 그래요? 보유하셔도 좋아요. 아, 예. 자, 보유하셔도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자, 2017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자, 이거 매수하셨을 때 당시 매매 가격이 얼마 정도 됐어요? 매수 가격이? 총 들어가는 게 한 4억 6천 들어갔거든요. 자, 4억 6천 정도 들어가셨잖아요. 예, 예. 자,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평대죠, 이게? 30평. 30평? 예. 30평이면 한 14억, 15억 가나요? 지금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14억 정도 지금 현재 시세가 된다면은 예, 우리 예. 아버님은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지금 5월 9일 전에 매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만약에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이제 중과가 될 거고 예, 예. 전에 판다고 하더라도 한번 계산을 한번 대충만 해볼게요. 아, 예, 예. 매수 가격이 4억 6천이고 지금 현재 양도 가격이 14억이에요. 예, 예. 자, 아니 매도 가격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차익이 한 9억 정도 차익이 나네요. 예, 예. 그러면 일반 과세로 지금 현재 매도한다고라도 지금 현재 대충 계산해 보면 양도세 한 42%에 주민세 10% 하면은 거의 한 50% 정도가 양도세가 나가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은 한 4억에서 4억 5천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나가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더 올라갈 그런 아파트예요. 예, 그리고 예.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2주택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예, 그때 파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처럼 양도세 중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50%를 내냐 아니면은 뭐 72%를 71%를 내냐 이 차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이 20% 차이 자체가 많아봐야 지금 현재 가격으로 놓고 따진다면은 한 1억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 아버님 나중에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최소 2억, 3억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예, 예. 예,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예. 자, 지금 현재 내가 일반 과세로 4억에서 4억 5천이라는 금액을 양도세로 내나 나중에 2주택자, 어차피 2주택자지만 예, 다주택자로 70% 세금을 내나 70% 세금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5억에서 한 5억 5천 사이밖에 안 돼요. 아, 자, 그러면은 한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으로 놓고 본다면은.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파나 지금 파나 거의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은 여기는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매매는 약간 주춤해요. 가격이 하락했거나. 그렇잖아요. 예. 5월 9일 이전에 다 매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래가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자, 어찌됐든 5월 9일 이전에 만약에 못 판다고 하더라도 5월 9일 지나고 나면은 물건을 아버님 같은 경우에 걷어 드릴 거예요? 아니면 계속 파실 거예요? 어차피 건너드려요. 예, 걷어 드린다고요. 그러면은 매매는 매물이 잠겨요. 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나 임대라고 칠게요. 임대 가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세 매물은 거의 없고 월세 네. 매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물이. 그리고 월세 가격은 많이 상승했어요. 자, 이게 지금은 표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 서민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전세 아니면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 예. 그런데 이게 저는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1년 정도만 지나게 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지금도 전세가 없고 전세 매물이 없는데 매물 잠김은 그때 가면은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월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전세를 못 구하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세 매물도 빠르게 소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월세 가격은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할 거예요. 예. 이게 앞으로 벌어질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근데 계속 매매만 아니면은 집값만 잡으려고 정책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소외돼 있어요. 예. 근데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움직일 게 전월세 가격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가게 되면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뭘 건드릴까요? 매매 가격을 건드립니다. 왜 건드리냐면은 공급이 없으니까. 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장은 흘러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1년 후, 2년 후에 기존에 지어져 있던 아파트 구축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공급이 없으니까. 예. 예,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더 높아진다고요. 그러면 가격 상승은 신축 아파트 상승폭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1년에서 2년 정도면 벌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특별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요? 아파트 짓는데 3년, 4년 걸리는데 그렇죠. 없다는 얘기예요. 아. 결국에는 시간이 1년, 2년만 지나게 된다면 지금의 전월세 가격으로는 절대 못 구합니다.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승한 임대 가격이 매매 가격을 건드리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자, 예. 그때 됐을 때 매도를 잡으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어차피 산성역 해리스톤은 지금 못 팔잖아요. 예. 이거는 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팔기 때문에 보유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도 지금 굳이 양도소득세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된다고 하더라도 1%나 아니면은 1억이나 한 1억 5천 이 정도밖에 상승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집값 매매 가격 상승폭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보유세 문제도 잠깐 말씀해 드리면은 예. 자,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재산세랑 어떻게 보면은 종부세가 있잖아요. 예. 자, 재산세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논외로 치고 예.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자이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라면서요. 예. 예, 그리고 해리스톤이 지금 현재 단독명의시고 예. 결국에 한 분은 공동명의 한 분은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왜? 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예요. 인별과세라고 합니다.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제금액이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기는 해요. 예. 근데 공시가격이 9억이 안 넘을 거예요. 한 분은. 예.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안 나오겠죠. 예. 아버님은 2주택자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을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해리스톤이 공시가격이 빠르게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 등기가 나오는데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동안은 어찌됐든 간에 종부세에서 아버님도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두 개가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종합부동산세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보유세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예. 자이프루지오가
공시가가 한 7억 7천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를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반반씩 가져간다고 하면은 한 3억 7천 정도, 네. 3억 6천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해리스톤이 공시 가격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버님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냥 보유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여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둘 다 그냥 보유하세요, 당분간. 예. 그리고 그러면 일단 해리스톤은 네. 내년에 12월 달에 입주인데 네. 여기를 입주를 한 2년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지금 뭐 굳이 거기에 입주하실 거 그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중에 팔 때 그때 예. 당시에 양도소득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예, 차이가 예.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으시면 아버님이 그냥 옮기셔도 됩니다. 그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두 개 다 보유하셔도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기분 좋은 고민이었네요. 우선은 걱정하셨던 것만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거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죠? 네, 네, TV 소리는 아예 꺼주시고 화면 보시면서 저희 전화로 말씀 이어갈게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다름이 아니고요. 네, 아들이 저하고 공동명의 집이 있고 네, 결혼을 이제 9월에 신혼부부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음. 직장은 저기 교대 인근에 거기 두 사람 다 일을 하는데 그쪽으로 신혼집을 알아봤는데 집이 매매고 전세고 없대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서 얻어서 해야 되나 어느 가야 하나. 네. 돈은 4억 5천 저게 전세집이 있는데 그거를 빼서 큰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게 고민입니다. 네. 그럼 현금으로는 4억 5천이 있는 거고 대출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세요? 아, 예, 신부가. 예비 알겠습니다. 신부.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집을 공동 명의로 아드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으로 현금 4억 5천이 준비돼 있고 조금 더 대출을 활용한다면 교대 인근으로 웬만하면 좀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한번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애쓰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아드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아드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공동 명의로 예, 아파트인가요, 이거는? 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집을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일 처음에는 매수하고 싶었는데 전세고 저기 매수고 집이 없다고 그래서 예. 어떻게 하나 고민하길래 내가 이럴 때 팍스 경제에다가 물어봐야겠다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현재 우리 신혼집 자체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자, 일단은 우리 아드님이 주택을 보유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자, 주택을 보유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드님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나와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신부될 사람 명의로 집을 산다면은 신혼집을 네. 구하셔야 돼요. 예. 근데 직장이 교대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되잖아요. 예, 전세 살던 집이 있어요. 솔직히 여기 교대 근처 직장 가까운 데서 예, 아파트로 예, 매수하기에는 금액이 좀 작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여기 서울에서 이제 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셔야 돼요. 주변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예, 만약에 주변 지역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저는 여기 교대까지 출퇴근도 가깝고 좀 그런 지역들 중에서 본다면은 성동구에 보면요. 아, 성동구에 보면은
그 성동구에서도 핵심 지역 뭐 왕십리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말고 예. 성수동 지역에서 조금 외곽 지역에 본다면은 그 아. 지역에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세대 수가 작은 한 300세대, 400세대 한 4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 이런 아파트들이 한 10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10억에서 10억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 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이런 집을 매수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여기서 또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하철이 좀 가까운 지역으로 가시면 좋아요.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 중에서 본다면은 중랑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원에 보면은 한 10억 이하에서 아파트 구하실 만한 게 많이 있어요. 지하철역 가까운데. 그런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랑구 7호선 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원구 7호선 라인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은 한 35분, 40분 정도 걸립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한 25분, 30분 걸리고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강남에서 출퇴근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지하철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 위주로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저기 뭐 빌라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해야 되네요. 그래도 신혼집이라면은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빌라 그런 쪽으로 사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하게 여기 강남 3구나 핵심 지역에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재개발 움직임이 없는 지역에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래도 최소한 재개발 움직임이 있고 뭐 동의서 진구하고 있거나 이런 지역을 들어가시는 거는 찬성입니다. 예, 그런 지역을 들어가셔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몬테크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은 몬테크를 해가지고 한 5년, 7년, 10년,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바라보면서 신축 아파트를 바라본다. 그거는 내가 거기서 조금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조금 몬테크한다 생각하시고 들어가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투자성으로는. 근데 제가 아파트를 권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신혼부부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아파트에서 시작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솔직히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재개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를 다세대 주택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유 너무 아드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 하시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1대1 개인 상담을 해드려서 아파트 몇 군데를 이렇게 선택을 해드릴 거고 재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데를 들어가실 것 같으면은 1년이나 2년 이내에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될 만한 그런 지역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좀 고수하겠다라고 하면 10억 정도까지 좀 대출을 활용해서 그래도 서울에 좀 개발될 수 있는 지역, 좀 출퇴근하기 편한 지역 몇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 또 하나 투자 관점에 조금 더 가치관을 두겠다라면 이 다세대 주택 재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거주 계획을 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님께 잘 전달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이 아파트 투자가 그냥 뭐 막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소액 투자로 이 재개발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재개발지가 과연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해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재개발 구역을 투자하는데 또는 재개발 구역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보겠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재개발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재개발 구역이 선정되기 전과 선정된 후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차이가 더 많이 상승하죠. 그래서 이런 재개발 구역 중에서 핵심 지역들 또는 핵심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의 재개발이 선정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은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6대 재개발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재개발 선정 기준입니다. 그 선정 기준에 보면은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서 노후화 슬럼화되어 주거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주민 동의, 주민 합의에 따라서 신규 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중에서 재개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풀이한다면은 어떤 기준이냐고 한다면은 과거에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 해제된 지역들, 뉴타운 중에서 지정이 됐다 해제된 후 재추진하는 지역들 또는 재개발 선정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구역으로 해제됐거나 그런 지역 중에서 다시 재추진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구역으로 다시 선정한 기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례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작년 26년도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재개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 제1차 재개발 선정위원회에서 총 9곳의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4개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면은 바로 뉴타운에서 해제된 구역들 또는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남 1구역이나 아니면은 신림 4구역 그리고 중곡 1구역이나 사당 10구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2차 재개발 선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1곳의 신속통합 재개발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7곳이 무려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 또는 재개발 신청했다 탈락한 지역들 이런 지역 중에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나 아니면은 4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에서도 8곳 중에 4곳이 그리고 4차도 마찬가지로 8곳 중에 4곳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5차, 6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지역 중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다시 재추진하는 거를 선정하는 경우가 50%가 넘습니다. 작년에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서울시에서는 51개 구역이 선정이 됐는데 무려 25곳이 이런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시 재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재개발 구역 투자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개발을 고민하고 있거나 어떤 지역을 들어갈지 고민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 또는 재개발에서 추진하다 탈락했다 다시 재추진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지역도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들어가고 싶은 게 한남 뉴타운이죠. 이 한남 뉴타운 중에서 한남 1구역이 원래는 해제됐다. 재추진해서 신속통합 재개발구역 선정이 됐죠. 마찬가지로 마포에서는 아현 뉴타운이 있습니다. 아현 뉴타운에서는 염리 4구역이나 염리 5구역 그리고 대흥 5구역이 바로 해제됐었죠. 그리고 다시 재추진해서 지정이 됐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노량진 뉴타운에서도 노량진 13구역 같은 경우에도 존치구역이었죠. 존치구역으로 개발이 어떻게 되면 안 되다가 다시 재지정이 됐던 거고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해제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3구역, 8구역, 9구역, 11, 15구역 해제된 구역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다시 재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뉴타운 지역에서도 해제됐다가 다시 재추진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재선정이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개발 구역의 서울시 재개발 구역의 선정 기준을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하시고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한다면은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자 1순위로는 재개발 구역의 해제 구역 중에서 재추진하는 구역들 그리고 2순위로는 뉴타운이 지정이 됐다 해제된 구역들 그리고 다시 재추진하는 지역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3순위는 신규로 재개발로 선정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이 3순위로는 보여야 되는데 1순위, 2순위에서 이미 50% 이상이 서울시에서 재진영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볼 때 입지를 보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단기적으로 빠르게 선정이 되는지 이 지역을 먼저 보시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추진이 됐다가 해제가 됐던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재개발 추진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 어디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4월의 첫 번째 토요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대셋 김태준 대표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결과를 알고 보면 얼마나 쉬울까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결국은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후회도 하고 또 잘했다라고 칭찬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서 부동산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미래를 혼자서 예측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또 특히나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그대로 좀 묵혀두기 싫다, 재개발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열리는 무료 세미나에는 재개발 시장에 대한 재개발 시장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그러니까 꼭 선정되는 지역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재개발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소액이라고 하면 3억대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심권 지역에서 재개발 선정이 될 만한 지역을 좀 꼭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소액으로 재개발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 시간 좋은 시간 될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월 4일 토요일이고요. 재개발 투자 한 1억, 2억 정도를 고민한다 하신다면 아마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이어갈게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삼각산 아이원 32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집을 좀 옮기고 싶은데 투자나 거주 둘 다 고려했을 때 네. 제가 고덕 리엔파크하고 네. 석계 한진 한화 그랑빌 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두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거주는 다 네네네. 괜찮으신 상황인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조금 더 높은 집이 어디냐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미아동에 위치한 이 삼각산 아이원 아파트 32평형을 매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 네. 고덕 리엔파크로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네네. 석계 한진 한화 그랑빌로 이사를 가느냐 거주와 네네. 투자를 다 생각한다면 어떤 게 좋은 방안일지 대표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미아뉴타운 내에서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아이원 아파트예요. 아이원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데 네. 지금 고민하시는 게 이사를 계획 중이신데 가려고 네네. 하는 데가 석계역 바로 앞에 있는 한진 하나 그랑빌 아파트. 네. 이 아파트를 보고 계신 거고 또 네. 그리고 우리 강일역 앞에 있는 고덕 네네. 리엔파크 아파트 네, 3단지요. 3단지. 네네. 3단지 아파트를 지금 보고 계신 거고. 네네. 이게 지금 보는 아파트가 우리 네. 아파트를 매도하고 가기에는 자금적으로 좀 많이 부담되시는 금액인데 괜찮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석계역은 몇 평 보고 계신 거예요? 석계역도 31평이요. 31평. 네네. 그리고 고덕 리엔파크 같은 경우는요? 고덕 리엔파크도 30평. 30평대. 네네. 30평대를 보면 지금 리엔파크가 30평대가 한 14억 정도, 14억 정도 하잖아요. 아, 제가 최근에 그 매매를 봤을 때요. 네. 12억 후반대에서 13억 정도 초반대까지 되더라고요. 지금 아마 매물 자체가 한 14억까지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평대가 네네. 20평대가 12억 중후반에서 13억 정도 아,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30평대는 그거보다 높을 거예요 아마.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아뉴타운의 삼각산 아이온 아파트 같은 경우가 30평대가 한 7, 8억 정도 하죠. 네네. 8억 정도 하면 한진 하나 그랑빌도 한 11억 정도 할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그러면 뭐 3억 못하면 지금 거의 6억 정도가 더 있으셔야 되는데 네네네. 그 부분을 부담하고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거주하면서 투자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많이 상승했으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고덕동 리엔파크로 가시는 게 맞아요. 아, 네. 이게 네. 부동산도요. 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아, 네. 우리가 부동산의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입지를 어떻게 선택하냐면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이 입지가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주변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주변 친구들이 가격이 높으면 네네. 우리 아파트도 가격이 높아지겠죠. 네네. 그래서 고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석계역에 있는 한진 하랑 그랑빌이나 미아뉴타운이나 고덕동에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주변 시세가 어디가 제일 높아요? 고덕동이. 고덕동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네네네. 주변 친구가 높으니까 우리 아파트 따라가는 힘이 그만큼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고덕동 리엔파크로 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네네. 좀 가격이 많이 부담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걸 네, 네. 대출이 아니라 실제 내 자금으로 갈 수 있으면 가시면 되고 네, 만약에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출 네, 네. 이자 부분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네, 네. 한진 하나 그랑빌 가셔도 돼요, 사실은. 네. 이게 근데 부동산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네, 첫 네, 번째가 네. 입지겠죠. 네, 주변 네, 네. 친구들, 주변 친구가 높은 지역이 중요한데 두 네. 번째는 또 뭐냐면 주변의 개발이라는 부분도 필요하죠. 네네네. 네. 왜 주변이 안 바뀌는데 이게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네. 한진하나 그랑빌 있는 석계역 강원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차량기지 네네. 개발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덕동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고덕 차량기지가 있어요. 요 앞에. 아, 네네. 그 차량기지가 지금 또 개발을 한대요. 네. 수서역 개발하듯이 그런 형태로 개발을 아. 하겠다고 해요. 거기다가 우리 비즈밸리라고 업무지구가 또 앞에 생기죠. 네네네. 또 9호선 연장선도 생겨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 이런 게 주변에 개발되는 것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격적으로 부담 없으면 그냥 결론적으로는 리엔파크 가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서 뭐 네네. 일단은 매도하시고 가시는 건 가시는 게 맞고 네. 간다라고 하면 지금 보신 것 중에는 리엔파크가 좀 더 우수하다. 이렇게 좀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대표님 근데요. 네. 고덕 리엠파크가 임대단지가 많잖아요. 많죠. 아, 그래도 괜찮을까요? 임대단지가 많다 하더라도 네, 임대단지가 많으면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네. 임대 아파트가 많으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리엠파크가 그런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런 기대를 네, 네, 가진 네, 네. 아파트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주변 친구 따라 가는 거는 그래도 리엠파크가 아. 조금 더 강세는 강할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 네. 저희 집을 지금 매매를 내놨는데 아직 매도가 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급매로 내놔서 빨리 이렇게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지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요.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네네. 상승하면 네네. 잘 팔릴 정도로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네. 한진, 하나, 그랑빌이나 강동에 있는 아파트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좋아져서 더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오름폭과 그 두 개 아파트 오름폭이 달랐죠, 이때까지. 그러면 네네네. 더 가기가 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은데 매도를 네. 하는 방법은 우리가 상품도 물건 사러 가면 포장지가 이쁘게 되어 있어야 잘 팔리잖아요. 네네. 부동산도 이쁘게 포장을 해야 돼요. 포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게 뭔가 다른 뭔가 있든지 아니면 가격적으로 포장하든지 아, 두 가지거든요. 그걸 네. 잘 고민해 보시고 좀 매도하고 이사하는 거를 계획하면 잘 잡아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고 또 부동산 역시 좋은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덕 쪽으로 이사를 추천드렸으니까 우선 가지고 계시는 그 거주하시는 집이 빠르게 매도되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용인 수지 만현마을 쌍용 1차에 거주 중인데 네, 집 여유 자금이 한 약 3억 원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사를 갈지 아니면 요즘 주택수 제외를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거주하시는 집이 용인 수지의 만현마을 쌍용 1차 아파트라고 말씀 주셨고 여기에 여유자금 3억 원을 말씀 주셨는데 이사를 네. 가신다면 만약에 서울로 입성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위례 쪽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위례 쪽으로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네네. 거주는 그대로 하고 이 3억으로 좀 네. 다른 투자 계획을 세워보느냐 대표님께 맞습니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만현마을 수지 쌍용 1차에 거주하고 계신 거고 네. 지금 자금이 한 3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네. 이거를 좀 더 상급지인 위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네.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아파트 매도하고 한 3억 정도 하더라도 위례 가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네, 그렇죠. 네. 가격 알아보면 아마 터무니없이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대출 규제가 있어서 대출도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우리 수지 같은 경우가 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청자님처럼 고민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지 아파트에서 네. 수지 아파트에서 우리 갈아타기를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좀 생겨서 상급지로 가려고 하면 이 수지에서 상급지라고 하면 어디냐면 위로 가면 분당이죠. 네네. 더 위로 가면 위례예요. 네. 더 위로 가면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급지로 가고 싶어도 분당, 위례, 강남 가고 싶어도 가격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현금 조금 모아서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후회하는 거고. 네. 그래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을 용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현금 3억 정도 있으시다 했죠. 네네. 3억 정도 있으면 지금 아파트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네. 지금 서울 지역에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서울 지역에서 6억 이하 신축 주택이면 신축 빌라면 네. 우리가 주택수 제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중과에 대한 부분도 부담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걸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에 3억 정도면 재개발 추진 지역,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을 충분히 투자해요.
근데 재개발 투자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교군들이 많아요. 주변에 거래량도 많고 주변 아파트가 얼마니까 우리 아파트도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개발 빌라 투자는요. 네. 골목 그러니까 길 하나 차이에 내 구역 재개발 구역이 됐다가 또 구역 하나 골목 하나 차이에 안 됐다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그만큼 개별성이 엄청 강하다고 표현을 해요. 같은 집인데 시작은 같았는데 분명히 길 하나 차이에 달라지는 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재개발을 볼 때 우리가 모두들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동의율을 봐요. 동의율을 많이 보는데 동의율이 60% 넘다, 70%가 된다 막 하면 재개발이 빨리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동의율 중에서도 우리 이 전체 조합원 동의율도 있지만 연면적 동의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연면적 동의율도 얼마인지를 꼭 체크하고 재개발구에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빌라가 있는 한 필지가 있고 단독주택 한 필지가 있는데 빌라는 조합원들이 다 동의하지만 연면적 동의는 필지가 넓은 필지가 동의를 해야지 연면적 동의율이 올라오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안 되겠죠. 네. 그것처럼 연면적 동의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잘 보시고 접근을 하면 6억대 신축 빌라 재개발 충분히 하셔서 아마 용인 수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개발에 대한 이익까지 생기면 내가 위례든 뭐 분당이든 아까 뭐 위례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위례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지만 위례보다 더 큰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방송 중에 제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설명을 다 못 드리니까 주의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저희 이 무료 세미나에 아마 재개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참석하셔서 좀 더 듣게 되면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가지고 계시는 여유자금으로 그 상급지로 이동하기에는 자금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그만두지 말고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재개발 투자로 그 자금을 불리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저희 방송 말미에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8829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인천 부평 대림아파트 92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기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투자 가치만 좀 빠르게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부평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평 공원이 개발,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서 공원이 개발된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매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용산에도 큰 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시세가 많이 올랐죠. 그걸 부평에서도 많이 비교는 합니다. 하지만 용산 같은 경우는 공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구라든지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시세 상승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평은 그냥 단순하게 공원만 생기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용산을 생각하면서 상승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매도하는 게 좋겠다. 투자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만약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조금 빠르게 매도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그 다음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 가시면 또 재개발 투자 이야기, 이런 고민 이야기도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이번 세미나에는 말 그대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액들이 예전 같았으면 1억 원 이하 이렇게 했지만 지금 재개발 시장, 한강변 라인이라든지 도심권 지역, 특히 역세권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을 찾기가 힘들죠. 대부분 다 2억 중후반대 아니면 3억대에 이르는 가격이 투자를 해야 재개발 지역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2억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들, 도심 지역에서 재개발 올해 지정이 될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선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재개발의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재개발 투자도 너무 많은 돈이 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전문가와 함께라면 아직 소액으로 접근할 만한 재개발 투자처가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4월 4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신청하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